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헌법 또는 개헌과 관련해가지고 저 계속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현재 국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체제 시스템들, 사실은 1987년에 마지막 개헌에서 제정된 것들이라는 게 굉장히 좀 반전이잖아.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는 것 등등. 그전까지는 아주 요지경이었습니다. 현 87년 체제가 있기 전까지 40년간 9번의 개헌과 체제 변혁이 일어나서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 이어졌는데, 사실 해방 이후 최초의 헌법에서 제정한 통치 체제는 내각 책임제여서요. 그러나 미국 생활을 오래 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따와서 그런지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에 익숙해져 있었던 이승만은 어차피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얼굴마담의 바지 사장 수준인 내각제가 눈에 찰 리가 없었고, 그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급히 수정된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하자 이승만은 독재자로 변신했고, 그가 4.19 혁명으로 축출된 후에야 개헌으로 원래 계획이었던 내각제를 실시하게 됐죠. 보시면은 대통령은 윤보선이었지만은 저 시대를 윤보선 정권이 아니라 총리 이름을 따서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각제 체제에서는 실권을 총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각제가 수립되었으나 불과 1년여 만에 5.16 군사혁명으로 무너졌고, 복원된 대통령 중심제는 앞전 이승만 때처럼 독재로 변해갔어요. 그러다가 50이 들어서고 국민들의 민주화 항쟁이 잇따르자 마침내 1987년의 개헌으로 현재 체제가 수립되었으니, 비록 내각제는 장면 내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지만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현재의 대통령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민주주의 그 자체라 할 만했어요. 이러한 이유로 개헌을 주장해도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나 연임제로 바꾸는 정도를 꺼낼 뿐 현행 대통령 중심제 자체를 건드리려는 시도는 거의 하지 못했는데, 지난 박근혜 탄핵 때부터 슬슬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 운운하면서 내각제에 대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체 내각제, 다른 말로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이 제도는 어떤 시스템일까요? 일단 명칭의 근원인 내각이란 거, 행정부 각 부처의 장관들, 즉 정부閣僚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국무회의를 일컫는데,閣僚들은 자기 부처에서는 장관이지만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이 됩니다. 이들 내각은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참모진, 보좌기구이지만, 그래서 내각이란 말보다 국무회의로 더 많이 불려요. 근데 내각제에서는 얘네들이 국가를 움직이는 주체예요. 정책에 대한 책임을 내각이 진다고 해서 내각 책임제인 것이고, 이러한 내각을 국회 다수당의 의원들이閣僚, 장관을 겸하여 구성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인 겁니다. 이 제도에서의 대통령은 대외적인 국가원수이지만 대내적인 실권은 없는 그 입헌 군주제의 국왕처럼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바지 사장이나 얼굴마담이에요. 그러면 통치는 누가 하냐 하니까 내각을 총괄하는 사람, 즉 총리가 하죠. 대통령제에서의 국무총리는 사또 밑에 이방처럼 대통령의 최선임 참모 내지 대통령이 없을 때 권한대행을 하는 위치지만, 내각제에서의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이고 실질적 통치권자입니다. 국왕이 존재하는 왕정체제이면서 내각제를 하는 나라의 총리는 신하들 중에 머리라고, 대가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상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대처 수상이죠. 다만 이 명칭이 꼭 고정된 건 아니라 가지고 북한의 김일성도 정권 수립 후에 내각제를 시행하면서 직함이 수상이었어요. 독재자가 돼가지고 김일성 수령 또는 김일성 주석이 되기 전에는 김일성 수상이었다. 어쨌든 내각제에서는 대통령을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든 의회에서의 간접 선거로 뽑든 권한은 그저 그런 수준이고, 오죽하면 명망이 있는 정치인에게 대통령을 시켜준데도 거절하는 판입니다. 왜? 아무 힘도 없는 거 왜 해? 실무 통치를 맡는 대내적 행정수반인 총리는 의회 다수당의 당대표가 맡는 게 통상적이지만 그 당에서 별도로 누군가를 선출할 수도 있고, 만약 확실한 다수당이 없다면 여러 당들이 뭉쳐서 과반수 의석을 만든 후 총리를 선출합니다. 이런 경우를 연립내각 또는 연립정권, 줄여서 연정이라고 하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함께한 당들의 지분에 따라 장관직을 분배하고 총리를 뽑습니다마는
분쟁이 일어나거나 배당금에 불만이 있어가지고 연정을 탈퇴하는 당들이 있고, 그로 인해 의석수가 줄어들어서 이 총리 쪽 세력이 다수당에서 밀릴 경우 총리를 다시 뽑고 내각을 다시 구성해야 되기도 해요. 결론은 의회 다수당의 총리를 뽑고 소속 의원들로 내각을 구성하여 국정을 이끌어간다는 것인데, 의회에서 총리나 정부에 불만이 있을 경우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이 경우 총리를 비롯한 정부 강요들은 총사퇴를 해야 돼. 새로 총리와 내각을 구성하는 절차를 밟거나 거꾸로 의회를 향해 의회 해산권을 발령해서 의원들의 금배지를 모조리 떼어버리는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회의원 전체의 금배지를 다 떼는 거예요. 본인들도 포함해서. 이럴 경우에 다시 총선을 실시해서 국회를 리셋해 의원들을 새로 선출하죠. 내각제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옥신각신에 싸워대는 통에 독재자가 출연하기 어렵다는 것이 있고, 정부 내각이 사고를 칠 경우 야당에 의해 바로바로 책임을 물고 사퇴하거나 박살이 나기 때문에 뭘 하든 좀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있고, 그러니까 뭐다? 대통령 책임제는 없는데 내각 책임제는 있죠. 또 한 번 선출되면 5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제에 비해 수시로 총리가 바뀌고 정권이 뒤비지는 엄청난 유연성이 있습니다. 정권 교체하려고 5년씩 기다릴 필요 없다 이거야. 단점이라고 한다면 불필요한 정치 싸움에 국민들이 지쳐 자빠지기 일쑤이고, 국민들과 관련 없는 다툼으로 내각 불신임과 의회 해산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당연히 그 여파는 모조리 국민들에게로 향해요. 실질적인 민생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왜? 내각 불신임안이 던져지면 총리, 장관들 전부 사퇴하잖아요. 일 누가 해요? 그리고 의회 해산하잖아. 그럼 1년에 총선을 몇 번 할 줄 알고요? 국회의원 없어. 정부 강요가 없어요. 나라가 돌아갑니까? 그리고 정계가 불안정할수록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연속성을 띈 정책을 펴기가 어렵습니다. 장점에 비해 단점이 존나 위협적인데, 대통령 중심제에 비해 의원 내각제의 치명적인 단점은 국민이 뽑지도 않았는데 장기 집권하는 합법적인 독재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실질적인 통치를 하는 총리를 국민들의 직접 투표가 아니라 의회 다수당에서 뽑기 때문에 그 당이 계속 다수당 위치에 있다면 그 총리가 계속 집권해서 통치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1996년에 처음 총리직에 올라서 중간에 딱 1년 동안 이제 사퇴했고, 2025년 현재까지 무려 29년간 재임 중이에요. 근데 이 양반을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대통령 따로 있어요. 내각제 체제 하에서 의원들이 선출한 총리라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의회가 뽑은 총리를 견제할 수 없다면 이게 과연 민주주의라 할 수 있을까? 물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국민이 뽑지만은 서로 티키타카하며 견제하고 균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진정한 민의가 구현되는 겁니다. 서로 이제 세를 모으기 위해서 국민들 눈치를 본다고요. 히틀러도 내각제 체제의 수상에서 총통이 됐고요. 김일성도 내각제 체제의 수상에서 수령이 된 거니까 국민이 뽑지 않은 장기 집권 지도자의 출연이 가능한 이 의원 내각제는 어찌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물론 이념과 제도는 죄가 없고 그 이념과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고양이는 죄가 없지만 자기가 데려온 고양이를 엄마한테 떠맡기는 아들놈이 문제인 것처럼 맨날 자식 새끼들이에요. 데려온 병아리, 고양이, 강아지 결국 보면 엄마가 다 키워주고 있지.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나라에서 내각제를 실시한다면 이게 변질되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일본 같은 나라도 수십 년을 금배지 달고도 모자라서 자식한테 지역구를 세습해. 사실상 과거에 그 일본 지방 영주인 다이묘처럼 행세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같은 당이 수십 년을 집권하고 말이야. 뭐 자민당이었나 거기?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이 오래 해먹고 돌아가며 해먹고 마치 중세시대 영주를 방불케 하는 모습들이 대통령이 통치하고 국회가 견제를 하는 현재의 대통령제에서도 꽤나 자주 보이는 판인데, 의원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는 내각제를 하게 되면 껍데기만 민주주의지 사실상
봉건제도로의 역행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더더욱 무서운 것은 내각제가 그나마 민주주의답게 굴러가려면은 각 당들이 서로 싸워주고 다퉈주고 머리채 잡고 멱살을 잡아줘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서로 쿵짝을 맞춰 위아더 월드로 사이좋게 헤쳐먹기 시작하면 이건 그냥 민주주의의 사망이에요.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고 내각제에서는 유명무실한 대통령 대신 국회 내에서 각 당들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라고. 게다가 더 아찔한 것은 돈 있고 힘 있는 모종의 세력들이 의원들을 포섭해가지고 이 당에서 총리가 나오든 저 당이 내각을 구성하든 자기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공작질을 하기에 내각제가 안성맞춤이란 겁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임기와 권한이 딱 보장된 대통령이 중추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 자체를 포섭하지 않는 한에는 배후의 공작질이 쉽지 않으며 대통령을 포섭하는 거랑 국회의원 포섭하는 것의 난이도는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잖아. 예를 들면 육군 참모총장을 포섭하는 거랑 사단장을 포섭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다국적 기업이나 재벌 같은 세력들이 정부로 하여금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펴게 하고 국회로 하여금 그런 법을 만들도록 공작을 펴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환상의 무대다 이겁니다. 대통령제에서는 재벌들이 대통령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엎드리는데 내각제에서는 의원들이 재벌들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엎드리는 그런 차이랄까? 쓰고 나니까 존나 무서운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의식 있고 분별 좀 한다는 정치인들은 내각제 개헌에 대해 극히 알러지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보시면은 내각제 개헌 민주통합정부 음모를 분쇄하자. 내각제를 개헌하고 여당 야당 위아더 월드로 해먹는 그런 음모를 막자 이겁니다. 자꾸 전반스란다. 전광훈 이전에 태극기 집회의 주축이었던 조원진의 우리공화당에서도 내각제 개헌에 대해 극렬히 반대했거든. 다만 이것도 다 지난 일이고 이 조원진 씨도 끝내 윤석열 쪽에 붙어먹으면서 제가 그 분별력 존나 의심스러워졌어. 진짜 분별력 있던 거였나? 결론을 내리자면 최소한 우리나라의 정치 풍토에서는 내각제는 국민을 위해서는 좋은 게 1도 없어. 정치인들과 기득권 세력과 그들을 조종하려는 그림자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이거야. 문제는 1987년 개헌 이래로 대통령 중심제를 시행해온 우리나라에서 내각제를 시행하려면 결국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위험성 때문에라도 개헌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색안경 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뉴월드의 괴뢰가 아닐까 하고 말이야. 마리사 4년 중임제 개헌 어쩌고 지랄 까불고 있는데 딸랑 대통령 임기 하나 바꾸자고 헌법 개정하겠냐고요. 지난 2018년에 문재인의 지방 분권 개헌이 무산된 걸 아쉬워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대권에 출사표를 던지는 정치인들마다 대부분 개헌을 외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뉴월드의 괴뢰 정권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 음모 세력들 어지간히 다급해진 모양이 돼? 지금 나오는 각 정당 대권 주자들이 개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이 근본 대선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중점 사항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